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전 세계에서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No American. 어떤 제품들이 그럴까요? 혈액형 A형은 조기 뇌졸중의 발병이 확률로서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75년 만에 상속세에 관한 법률이 바뀝니다. 유산을 받은 만큼만 상속이 되는 그 내용 간략히 짚어봅니다. 한국은 14에서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이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한국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31,408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마을버스 운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파 좋아하십니까? 대표적인 항암식품이라고 하는 이 양파. 그런데 7가지의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정보로서 짚어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3월달도 중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또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목요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피곤한 날입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건강, 바이오리듬 꼭 유지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 기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좋은 일들의 결과가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도도 물론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의 내용도 어떤 일들이 전 세계에서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두고 무엇을 또 습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No American.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반발을 하면서 캐나다를 필두로 세계 각지에서 미국산 제품 및 미국 기업 불매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미국의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렇죠? 코카콜라, 나이키 이런 기업들이죠. 인텔. 최근에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지사가 지난 4일 관내의 모든 매장에서 미국산 주류를 철거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퀘벡주, 매니토바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미국산 주류 판매의 중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들 4개 주의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서 캐나다 인구의 7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포드 주지사는 또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 X와 체결을 했었던 1억 캐나다 달러, 약 1,009억 원 규모의 계약도 철회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서 미국의 뉴욕, 미시간, 미네소타주 150만 가구에 공급하는 전기의 25% 수출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 제가 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캐나다의 일부 카페는 아메리카 NO를 캐나디아노로 변경을 하면서 불매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루도 총리도 캐나다산을 선택하라며 자국산 제품 구매를 촉구했습니다. 불매운동은 같은 관세 대상국인 멕시코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관세 정책과 우크라이나의 지원 중단 결정에 반발을 하며 운동이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에서는 미국산 불매 목록과 대체품의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의 페이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머스크 CEO가 독일 극우정당 AfD를 공개 지지한 이후 그때 이제 히틀러를 연상한다는 그 경례 방법이 문제가 됐었죠. 테슬라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청에 따르면 테슬라의 신규 등록 대수는 지난달 1,429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76%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독일 전체 전기차의 등록은 31%가 증가를 했고요. 전문가들은 불매운동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보다 미국산 제품을 이미 수입한 소매업체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포스트는 캐나다 마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캐나다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도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불매운동 사실 일시적이겠지만 현재 이 불매운동이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혐오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아랍 쪽, 중동 쪽이죠. 중동 쪽에 사태가 나타나면 이제 큰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현재 유럽과 또 아시아,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 될 텐데요. 뭐 중국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아랍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좀 큰일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혈액형 A형은 조기 뇌졸중의 발병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뇌졸중이 뭔가요? 뇌졸중이란 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풍이라고도 말을 하죠.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식물인간,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입니다. 특정 혈액형이 조기 뇌졸중의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진은 A형 혈액을 가진 사람들이 조기 허혈성 뇌졸중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기 허혈성 뇌졸중은 뇌로의 혈류가 막히는 증상입니다. 연구진은 18살서부터 59세 사이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약 17,000명의 뇌졸중 환자와 뇌졸중을 겪지 않은 건강한 사람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48개의 유전자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서 혈액형과 뇌졸중의 상관관계를 비교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의 조기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A형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보다 16% 정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12%나 낮았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차이가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원인은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이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이른바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낮으냐? 뭐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다들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A형이 이렇게 결과가 좀 나왔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참고가 되시고요. 한국은 75년 만에 상속세가 바뀝니다. 75년 만에. 유산을 받은 만큼만 상속을 하게 됩니다. 1950년 제정 이래 75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상속세의 체계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어떻게 밝히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 핵심은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라는 것 대신에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물려받는 만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라는 단어로 바뀌는 겁니다.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였던 상속세를 피상속자가 n분의 1로 내게를 해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전체 재산의 세금을 매기는 곳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한국을 포함해서 4나라라고 합니다. 공제 한도도 확대가 되는데요.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전액 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공제, 디덕터블이. 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20억 원을 물려받는 경우가 예를 든다면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나눠 받을 때 상속세로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했었지만 앞으로는 공제가 배우자 10억 원, 자녀 5억 원씩이 적용이 되면서 상속세는 제로, 즉 안 내게 되는 겁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에다가 위장분을 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과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참고가 꼭 되시고요. 집에 상속을 받을 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지갑에 운전면허증 혹은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끼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요즘에는 10원짜리 동전 또 페니, 쿼러 이런 동전을 코인을 넣고 다니는 것도 남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14일서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 하나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다 넣고 다니게 되는 거죠. 운전면허증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는 14일서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에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13일 밝혔습니다. 14일서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는 28일서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은 뭐냐면 이제 정부24라는 앱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등록법 등에 따라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를 할 때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15개 은행에서 시스템 연계가 완료가 돼서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이체 한도의 상향을 시킬 때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됐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 인증, 스마트폰의 IC 주민등록증, 즉 IC 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의 접촉 등을 거쳐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스마트폰 분실을 해서 신고를 할 때에는 통신사와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가 돼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받거나 IC 주민등록증이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을 촬영해서 받는 방식도 있다라고 합니다. 불편하시고 가져다 다니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모바일 가서 한번 신청을 잠깐 신청하시면 되니까 주민센터 주변에 계시는 주민센터나 이제 앞으로 이번 달 말 정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완전히 되니까 그때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의 이탈 주민이 이렇게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31,408명. 그런데 요즘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죠. 제가 이 방송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운전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 주민의 취업 성공과 인력 부족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동시에 돕기 위해서 북한 이탈 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사업은 2025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북한 이탈 주민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희망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은 총 31,408명으로서 이 중에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은 6,366명, 20%라고 합니다. 시는 북한 이탈 주민의 마을버스 운전기사 취업 과정을 돕기 위해서 대형 면허 소지자에게 1인당 약 150만원, 미소지자에게는 면허 취득 비용을 포함해서 25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및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버스 운전 자격 취득 후에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이것은 이제 양성 교육한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은 5일 과정으로서 이루어지는 양성 교육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이에 대해서 무료로 또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양성 교육 수료 후에 견습 기간에는 선임 운전기사가 동승하는 노선 경사로를 운행하고요. 보통 운전기사 옆에 앉죠. 고객 응대 등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북한 이탈 주민의 조직 생활 적응과 근속을 돕기 위해서 선임 기사를 멘토로 지정해서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지원금을 매달 10만 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알아들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만큼 한국에서 취약한 노동 계층들이 있고 또 요즘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 그래서 특정 이 부류라고 하죠. 부류와 조건 계약을 맺는 그런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점 참고가 상식적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양파 좋아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드니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양파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항암식품이라고 얘기하는 이 양파 7가지 좋은 점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양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먹거리라고 합니다. 건강 증진과 치료를 위해서 전통 의료 요법에서 약으로 사용을 해오기도 했고요. 양파는 대표적인 항암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건강 의료 매체인 헬스 등의 자료를 토대로 양파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골밀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양파 섭취량과 뼈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양파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골밀도 상태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양파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골반, 골절 위험이 20%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항암 효과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양파에 풍부한 알리신 성분이라는 게 돌연변이 물질을 퇴치해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스위스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이 양파 및 마늘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 양파 및 마늘의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암 유발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비 예방을 하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양파에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풍부해서 소화에 좋다고 합니다.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는 이눌린은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혈당량 조절과 영양소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러한 식이섬유는 소화작용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콜레스테롤 감소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비만 또는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양파를 많이 먹는 식단과 양파를 적게 먹는 식단으로 나누어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8주간의 임상시험 결과 두 그룹은 모두 콜레스테롤 감소가 확인이 됐는데 양파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콜레스테롤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양파 속에 폴리페놀 성분이 이러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양파에 풍부한 알리신은 간세포에 있는 HMG-CoA 환원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생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 알리신은 항세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혈당 조절이라고 합니다. 양파에는 크로뮴, 즉 우리가 크롬이라고 얘기하는 게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크로뮴은 포도당 대사의 향상성을 유지시키는 미량 무기질입니다. 크로뮴은 지방대사에 필수적으로 인슐린 작용을 촉진시키고 당뇨병 환자들의 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혈압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양파 속의 알리신은 일산화 질소를 배출해서 혈관의 강직성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혈소판이 엉기는 것을 방지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혈소판이 엉기는 일들이 많죠. 나이가 먹을수록.
혈관 내에 섬유소에 용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녹여주는 작용이죠. 이러한 효능들을 가진 양파는 결국 심장, 동맥 질환, 말초, 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액형 A형이신 분들은 조금 드셔보는 게 어떨까 하고 갑자기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게 혈액형 A형 분들이 뇌졸중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양파를 좀 더 접근하면 어떨까. 다음으로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중간 크기의 양파 한 개 기준으로서 44칼로리를 지닌 양파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2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5%에서 10%의 비타민 B6, 엽산, 칼륨, 망간을 함유한다고 합니다. 특히 양파에는 항알레르기 기능과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게르세틴으로 대표가 되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 게 저한테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아주 이거를 생양파를, 소위 말하면 생양파를 많이 먹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 미팅을 할 때는 양파 먹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그런데 요새는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양파를 많이 먹습니다. 또 고기 소스, 양파 소스에 해서 먹기도 하는데 저도 요즘엔 그게 입맛에 맞더라고요. 한동안에는 이제 그 파무침이라는 게 좀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양파 소스에 양파를 넣어서 고기를 먹는 거. 저 웬만한 소스보단 좀 낫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끝까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내용으로서 준비해봤습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